중소기업도 혁신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혁신의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하자 이거죠. 지금 예를 들면 챗 GPT만 봐요. 그 설계 하나 하는데 수천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혁신은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해야 되고 우리 중소기업들은 작은 변화를 끊임없이 중첩시켜 나가야 된다. 이게 중소기업의 혁신이다. 머물면 죽는다. 머물면 죽는다. 2022년 기준 매출 500억 원에 달성한 국내 1위 산업용 컴퓨터 기업 여의시스템. 32년 전 산업용 컴퓨터라는 단어조차 낯설었던 시절, 여의시스템은 각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생산합니다. 공장, 군대, 고층 빌딩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산업용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직접 산업용 컴퓨터를 구매할 일은 없지만 이미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산업용 컴퓨터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혹시 여의시스템에서 개발해서 납품한 시스템 중에서 일반인들, 소비자들이 가장 생활 가까이에서 쓰고 보고 느끼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 공항에 가면요, 천장 곳곳에 빅데이터를 끌어모으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요. 몇 프로가 황색 인종이고 몇 프로가 백인이고 흑인이고 이런 것들, 동선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뽕한 공항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최적으로 봤을 때는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명 정도가 어제 공항을 이용했다. 시간대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빅데이터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 관제 시스템은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작은 주차장에는 차량 번호 인식했다가 나올 적에 시간 계산해가 요금 고지하죠. 그게 간단한 주차 시스템이고, 또 우리가 백화점이라든가 큰데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면요, 들어가는 입구도 여러 군데고 나오는 출구도 여러 군데죠. 이 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각각 들어가 있는 여의 시스템에서 공급한 컨트롤러가 네트워크로 묶어져 가지고 데이터들을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몇 시 몇 분에 이 차가 들어왔고 어디로 나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가지고 요금을 고지할 것인가, 차량 번호 넣어가지고 구매를 했으면 이것은 무료로 나가게 할 것인가, 다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주차 관제 시스템이죠. 산업용 컴퓨터에서 고객 맞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고객 맞춤이라는 거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힘들죠. 저희들은 오히려 그게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하나의 솔루션이다. 예를 들면 범용 제품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 제품도 거기 사용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고객이 요구하는 그 목적에 맞게끔, 또 그 장비의 사이즈에 맞게끔 컴팩트하게 우리가 개발해주면 그 장비 말고는 정확하게 거기에 맞춤형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고객도 거기에 맞는 제품을 공급해주는 회사의 제품을 계속 사용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나중에 사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객이 계속적으로 저희들 제품을 쓰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서 우리의 고객들은 글로벌 기업 내지는 첨단 기업들이거든요. 스마트폰을 만들거나 반도체 장비를 만들거나 때로는 군 장비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외국 곳곳에 다 사용되거든요. 심지어 브라질이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데 설치되고, 저희 회사는 고객이 원하면 지구 끝까지 가서 거기에 대한 사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위가 된 그런 요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32년 전에는 산업용 컴퓨터가 뭐야? 이런 사람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쪽 길로 접어들게 되셨어요?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이런 쪽에서 산업용 컴퓨터를 IBM이라든가 정말 세계적인 기업들의 산업용 컴퓨터를 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게 보면 가격이 일반 컴퓨터 가격의 10배가 넘는 거죠. 군용 같은 경우에 쓰이는 밀리터리 스펙까지 올라가게 되면 몇십 배 정도 가격이 되거든요. 그때 보니까 대만의 기업들이 조금씩 산업용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쪽에서 보드들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가지고 단순 조립하는 쪽으로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일반 기업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 스마트폰을 만들고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기업 쪽에서 아니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개발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적당한 제품이 없었거든요. 저는 두말할 것 없죠. 무조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지금 보면 고객들이 계속 우리 회사 제품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됐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항상 부족했다고 합니다. 저 지금 굉장히 어렵죠. 사실 보면 취업난이라고 그러지만 중소기업들은 보면 인력난이죠. 차라리 일을 안 하면 안 했지 중소기업은 안 간다 라고 얘기하는 젊은이들도 있잖아요. 제가 학교 졸업하고 대기업에 처음 저도 보면 아무래도 급료도 높고 이렇게 해서 거기 들어갔었는데 저는 들어가서 한 달 만에 나왔어요.
저는 이 대기업이 제가 생각하는 그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자충우돌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중소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영업, 연구개발, 회사를 관리하는 거라든가 생산하는 거 모든 것들이 눈에 다 들어와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이지만 영업을 할 때도 지원을 해줘야 돼요. 같이 따라다니면서.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부분에 있으면 다른 쪽은 거의 못 보잖아요. 저 CEO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했을까?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해보고 하다 보면 본인이 나중에 창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생기지 않을까? 중소기업도 혁신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혁신의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하자 이거죠. 세계는 디지털화되면서 완전히 글로벌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챗 GPT만 봐요. 그 설비 하나 하는데 수천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수조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대기업이 아니고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글로벌 기업이 아니고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애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티브 잡스라는 천재가 애플이라는 스마트폰을 만들고 거기에서 앱이라는 개념을 했을 적에 아무도 그때까지 그런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앱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수익을 개발한 사람하고 애플하고 쉐어하는 거. 이 개념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혁신적인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그거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혁신은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해야 되고 우리 중소기업들은 작은 변화를 끊임없이 중첩시켜 나가야 된다. 이게 중소기업의 혁신이다. 머물면 죽는다. 머물면 죽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새로운 첨단 장비, 거기에 대한 테스트 장비라든가 요구를 했을 적에 이때까지 없던 것을 해야 되잖아요. 기능이 새로운 것이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도 역시 새로운 기능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혁신적인 장비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혁신적인 장비가 개발된 것에 대해서 꼭 기능 테스트하는 장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도 혁신이다 이거죠. 작은 혁신이다. 근데 그것은 우리 작은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혁신은 머물지 않고 작은 변화를 계속해 나가는 것. 그것이 혁신이고 그것이 생명의 진화하고 같은 개념이다.